제가 사실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그 카톡을 보내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경상도 꼴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나이로 62세니까, 그리고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함안, 10살 때부터 경남 마산, 지금 창원하고 통합이 됐죠. 거기서 마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입학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사법시험도 되고 연수원 마치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창원으로 와서 창원, 밀양, 거제 이렇게 다 그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옵니다. 가끔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참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다 못해 이젠 청와대가 헌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파는 사업까지 추구하는 모양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게 뭔 뜻일까요? 여태까지 사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이승만부터 해서 박정희가 18년 독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이 와서 민주화가 되는가 했더니 다시 전두환이, 노태우가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민주화된 나라에 살아보지 못했죠, 사실. 그러다가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됐습니다만은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이 설치는 것은 여전했죠.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됐지만은 제대로 된 민주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 같은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저항이 엄청나게 많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경상도 꼴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청와대가 헌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파는 사업까지 추구하는 모양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30억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파트 가격을 낮추어야 보통 사람들도 집을 사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동산 가격을 잡아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꼴통들은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파는 사업을 하든 말든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아파트 값을 낮춰야죠. 제 생각에 확 낮춰서 한 채에 한 1억, 2억 지방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독재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3년 반 넘도록 적폐청산 앞세워 정적들 숙청하느라 청와대인지 경찰청인지 분간을 못하더니 정당하게 비리를 캐내서 처벌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정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독립운동 중인 상해 임시정부인 양 반일 감정 앞세워 반일판이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그 친일 세력, 이 이제 이 재벌들하고 연결되면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을 한 것은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그 민족의 민족 정신이 제대로 서는 것이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대로 청산하고 역사를 똑바로 세우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해는 조국 때문에 친조국, 반조국, 광화문 서초동으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 나라를 두 쪽을 내더니 누가 두 쪽을 냈습니까? 사실 조국이나 추미애 그 장관 사실 뭘 잘못했습니까? 옛날 그 독재 시절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만 것들을 이제 트집을 잡아서 그 엄청나게 이제 몰아세우고 있죠. 근데 반으로 갈라 나라를 두 쪽을 내더니 이렇게 물론 제 생각에 그 트집을 잡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 조각 세 조각 나가는 게 민주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다 그냥 반대가 없으면 두 조각 세 조각이 안 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국가죠. 북한이나 중국을 보세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니까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윤석열이냐로 반을 가르고 내 집구석 하나도 통합 못하는 가장 주제에 남의 집구석까지 통합하겠다고 꼬장을 부리더니 윤석열이도 이제 내 집이니까 이제 추미애 윤석열이 싸우는 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다 보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알 수는 없고 옛날 군사 독재 시절 같으면은 뭐 알든 뭐 누구든지 그냥 임명하고 시킨 대로 그냥 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부에서 알아서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측면이 있죠. 그것이 제대로 법대로 하면 좋은데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일을 하면 이걸 제지를 해야 되고 정당하게 하도록 그걸 감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싸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 별로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민주정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정부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따라 다 해야 되는 게 독재정부니까요. 내 집구석 하나도 통합 못하는 가정주제에 남의 집구석까지 통합하겠다고 고장을 부리더니 남의 집구석까지 통합하겠다고 고장을 부리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급기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을 핑계로 경남과 경북을 부산과 대구를 반으로 쪼개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덕도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부산, 경남, 울산에 인구가 많으니까 거의 1000만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쪽에 공항이 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선거 논리로만 따지면 부산과 대구를 쪼개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느 쪽에 인구가 많고 어느 쪽에 제대로 된 공항이 있어야 그 전체 국민, 전체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어도 가장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고 객들만 모여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고 있으니 어쩜 좋으냐. 가장이 아무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사사건건이 나설 수가 없죠. 대통령은 제대로 그 큰 부분에 있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 대통령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젊은 것들은 사약보다 무서운 마약에 취해 내 아비가 조국이 아닌 것을, 내 어미가 추미애가 아닌 것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니 사약보다 무서운 마약에 취했다는 거. 무슨 마약에 취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좀 재산이 있고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조국과 추미애 뿐입니까? 그 야당 측에는 훨씬 재산이 더 많죠. 그리고 옛날에 그 독재 정부에서 했던 일은 요즘 무슨 조국이나 추미애 자녀가 했던 그 혐의에 비해서 엄청난 100배, 1000배가 더 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니 4.19와 같은 학생혁명은 꿈도 못 꿀 일. 그러니까 그런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독재가 아닌데 왜 혁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는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했다고 수갑 채워 개망신을 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육군 대장도 법에 어긋나면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야죠. 그게 제대로 된 민주정부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또는 전투나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육군 대장이지만은 육군 대장도 법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맞춰서 정당하게 공관병을 대하고, 공관병이 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에 맞춰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정당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갑질로 따지자면 조국 마누라가 투자회사 직원을 야밤에 지가 일하는 학교에 개끌듯 끌고 다니면서 증거인멸 위에 컴퓨터를 훔치듯 가져가는데 부려먹은 게 갑질이고, 글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고요.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앵벌이 시키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국회에 입석한 윤미향보다 더한 갑질이 있겠는가. 글쎄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고소고발해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편이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겠죠. 나라가 이 꼴이 되어도 눈치 보느라 어느 한 놈 나서는 별이 없으니, 별이 없다는 것은 이제 장군을 말하는 거죠. 군부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쌍망해도 5.16 군사혁명 같은 거사는 언감생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키라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참 이 대단한 꼴통들이죠. 친구야, 이 일을 어쩜 좋으냐, 친구들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게 경상도 꼴통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카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꼴통입니다만은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경상도 이 출신 장군들이 박정희 때로부터 이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죠. 재벌들을 비롯해서 그쪽에 줄이 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 경상도 꼴통 출신들의 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돈을 쓰든지 어째 하면은 제대로 됐었는데 지금은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민주정부니까 돈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향수에 젖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런 이제 계속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분위기 자체가 전부 그냥 이 민주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